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걸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내린 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모든 군사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문준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동원은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서 다만 전면적인 것은 아니며 부분적인 동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Речь идет именно о частичном. То есть призыву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будут подлежат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ят в запасе. 푸틴 대통령은 또 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Это не бред.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뿐 아니라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에서도 밀려나는 등 전황이 불리해지자 군 동원령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에서 오는 23일 시작되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투표를 통해 이들 지역이 러시아 영토가 되면 영토 방어 명목으로 러시아가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확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엉터리 주민투표에 동원령 발동까지 한 건 러시아의 나약함과 실패를 의미할 뿐이라며 미국은 영토 병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그러자 러시아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선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자국 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번 유엔 총회 최대 화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첫날부터 러시아를 향한 각국 정상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세계 질서와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직격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 도중 감정이 고조돼 책상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Ceux qui se taisent aujourd'hui servent, malgré eux, ou secrètement avec une certaine complicité, la cause d'un nouvel impérialisme.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 국가의 정상들과 일본 기시다 총리까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핵무력 과시와 원전 안전에 대한 위협이 국제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Our world is imperial and paralyzed. Geopolitical divides are undermining the work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mining all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cannot go on like this. 특히 이번 총회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 연설에 나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와 같은 안보리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다가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리도 없기 때문에 실제 안보리 개편보단 러시아 압박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냉전 체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 나란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쟁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게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인터뷰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의 전략 요충지 이지움. 우크라이나 군인 수백 명이 땅속에서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했던 러시아가 퇴각한 뒤 이곳에선 최소 440구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개전 초기 전황을 SBS에 설명해 준 바 있는 레시아 바실렌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Don't have a right to smile anymore because until the perpetrators are punished for all the crimes they have committed. 현장에선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There have been atrocities committed such as rape, such as mutilation of bodies, torture of civilians. This is a bigger mass grave than the ones that were seen in Bucha.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북동부 하르키우 전역에선 고문 용도로 만든 시설이 10곳이나 발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They would torture them just for fun, just to make them change their mind and their opinion. Sometimes they would try to extort evidence even from children to testify against their parents. 우크라이나의 총 반격으로 서울 면적 10배의 땅을 내주고 퇴각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15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계획했던 군대 재편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ome regrouping of Russian military force at a certain moment is needed in order to make this operation more efficient and more resultative. 바실렌코 의원은 러시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지쳤다고 표현했습니다. I'm just so tired of the Russian propaganda and their lies that they spread to their own people. Oh well, we're losing, we're retreating, our men are being killed by the hundreds on a daily basis. You cannot do that.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의 사우스 우크라이나 원전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도 포격했다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y do you think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in Russian oil price cap? Do business as usual and have your short-term gains, but at the same time make your contribution into murder, death, killings, international crime, and 네, 그럼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김수영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오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상 핵 협박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서방 국가로부터 대대적인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기존 방식으로 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진 건 핵 전력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 문중무 기자가 설명한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도 핵 협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러시아와 합병 결정이 나올 게 확정적이고 러시아 영토가 되고 난 뒤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코샤초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SBS에 했던 말 들어보시죠. If nuclear weapon is being used against Russia in its territory as a response measure,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주민투표 자체가 불법이고 러시아와의 합병이 가결되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기자와 우크라이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있고 또 일할 사람까지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SBS와 인터뷰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정 기자가 전해주습니다.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북한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러시아가 포탄과 로켓 등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징후가 있다고 확인했고 영국 국방부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체류 자국 노동자 가운데 1000여 명을 돈바스 지역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급박해진 러시아의 요청에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이 파답하고 있는 겁니다. 방한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는
북러의 이런 움직임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very unfortunate if such things were to happen. I mean, North Korean neighbor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인력 파견 등이 현실화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했습니다. I can assure you that there will be an appropria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김 특별대표는 또 지난 7월 북한의 대화를 재개하자고 전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응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